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6월 16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수도급 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시흥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6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복연 의원님과 이성덕 의원님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노후가 많으신 이기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4,735억 7,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71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 현액 1조 4,735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403억 1,700만 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 잔액인 잉여금 3,468억 7,800만 원은 회계별로 2013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 이월이 217억 7,300만 원, 사고 이월은
79억 3,100만 원이며 계속비 2월이 1,014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8,700만 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3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6,258억 1,200만 원, 수납액은 6,530억 1천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6,258억 1,200만 원 중 총 지출이 5,426억 9,6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인 잉여금 1,103억 1,400만 원은 2013년 회계연도로 2월하였습니다. 2월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 2월 133억 1천만 원, 사고 2월 45억 6,900만 원, 계속비 2월이 507억 8,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6,200만 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2억 9,2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77억 6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4,341억 8,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 현액은 8,477억 6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976억 2,100만 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 2,365억 6,400만 원은 2013년도 회계연도로 2월하였습니다. 2월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 2월이 84억 6,300만 원, 사고 2월은 33억 6,200만 원, 계속비 2월이 507억 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1,739억 1,200만 원입니다. 5쪽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6쪽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8,100만 원이며 10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정황 배수관문 침수 피해 민간소송 공탁금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등 9건에 대해서 1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체적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9개 종류 204억 300만 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53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6억 5천만 원, 특별회계 1,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솔하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성덕 의원, 문정복 의원, 김복연 의원, 윤태학 의원, 장재철 의원, 박선옥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욱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2만 시흥 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13년 7월 11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2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박선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윤태학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은계보금자리 지분의 공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흥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계보금자리 내 공업지역 대체 부지 지정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경 LH공사가 장현 보금자리 지구 내 공업지역을 지정하고자 2012년 12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많은 대화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013년 3월 18일 김현식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정치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현 보금자리 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 반대 주민 서명부 전달식을 갖게 되었고 현재 공업지역 지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지만 LH공사나 시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소규모의 공장 부지도 임의대로 조성이 불가합니다. 이번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인하여 장현 공업지역의 은계보금자리 공장 대체부지로 8만 1,000평방미터 면적이 수도권 정비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은 우리 시흥시로는 큰 특혜를 받은 것이라 생각되며 대체부지로 이주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3개월 전만 해도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토부, LH공사 관계자와 부지 면적 조정과 가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책 공업지역 지정이 취소된 현재 LH공사에서 채용한 건장한 일용직 직원들이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 공장을 계속 방문하여 공갈,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또한 대책 없는 LH공사와 시정부의 무성의와 무대책의 정책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로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여러 가지 특혜를 제시하며 기업 유치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무대책과 무성의로 일관하는 지금의 시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얻어지는 공장부지 8만 1,000평방미터를 그대로 포기하실 것인지요? 희망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 190여 개 공장을 운영하시는 기업주와 종업원 모두 시흥 시민이고 소중한 일터인데 타 지역으로 쫓아내실 건지요? LH공사에서 시흥시에서 협조하면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 공장 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도 은계 지구 내 공장 대체 부지를 LH공사와 촉구하여 조속히 지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소래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기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시흥시의회는 6년간을 끌어온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하여 의결 승인하였습니다. 최초 제안이 2006년도임을 감안할 때 6년에 걸친 긴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이 개발 수요와 주변 도시 개발 수요에 맞춘 도로의 확정이라는 명분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흥 서울 민자도로의 정책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래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와 시흥시 재정 투입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흥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6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시흥은 이미 105 신도시 조성과 MTB 조성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으로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가 신천 IC까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응계 보금자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의회가 주문한 소래산 훼손 절대 불가와 시흥시 재정 투입이 없는 최적의 노선으로 소래산을 우회하는 도심지 대심로 터널 노선으로 설계를 해왔고 대심로의 안정성 등을 집중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의회는 시흥서울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 승인을 의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시흥서울도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뜬금없이 V제한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로 온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기존 설계한 대심로의 S커브 선형이 주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설계를 했으며 그 직선으로 설계를 하면 터널 길이가 49m 감소하여 총 15억 5천만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회 동료 여러분, 저는 새로운 노선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 시민은 물론 시흥시 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시흥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시흥 시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계해온 V 제안에 대하여 시흥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소래산 훼손을 막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던 시민들의 의지를 이렇듯 무시하고 소래산의 아랫비를 2,400m나 가르는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소래산이 어떤 산입니까? 17년 전인 1996년도에 여기 계시는 이기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흥 사람들의 노력으로 두동강이가 날 뻔한 소래산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소래산은 시민들의 자긍심이자 지친 심신을 달래는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이 산을 통하여 시흥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준 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소래산을 15억 원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소래산 아랫배를 할복하듯이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공사비 15억 때문에 소래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입니다. 다음은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새로운 제안서의 허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에서 승인 의결 시에 용역개발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소래산을 우회하는 대심로를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당시 대심로라는 생소한 공법 때문에 노선과 공사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주 일반적인 공법이며 주행상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도로과장님의 답변도 공법상으로도 설계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선형이 불안정해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했으면 기존 아닌 대심로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하였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검토한 대심로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의회에 올렸다면 이는 의회의 승인 요건 중 중대한 지점에 오류를 범한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서울 민자도로의 동의안이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V제한 노선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기본 설계안의 용역사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연구기관입니다. 이번 설계안 V제한화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그도 같은 경기개발연구원 아닙니까?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이 이렇듯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출연한 공신력 있는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 시행자의 입맛에 맞춘 용역은 아닙니까?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의 진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V제한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 설계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신천 터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계된 신천 터널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시흥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원인 대야 배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 대야 배수지를 상당 부분 걸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소래산의 지질이 안반인 것을 감안할 때 발파 중 배수지에 금이 가는 등 무리가 생길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입니다. 이런 시설을 기업의 이익 때문에 위험에 노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보물 1324호인 소래산 마해상이 설계 도면대로라면 원형지를 보존해야 하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흥이 자랑하는 국가보물은 소래산 마해상 단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목적 때문에 훼손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류를 가지고 제안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흥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소래산에 올라 한 해의 각오를 다짐하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배낭에 막걸리 한 병 넣어서 소래산을 오르며 스치는 바람과 함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소래산은 산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시흥 사람들에게는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래산을 훼손한다는 것은 시흥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과 같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문제가 또다시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계기가 될까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악취 분야 환경정책 사업과 나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악취 분야 환경정책 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 스마트 허브 배후에 있는 정왕동 지역은 조성 초기부터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90% 이상 감소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흥 스마트 허브는 국가 산업단지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열정만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비롯한 경기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간에서도 물론 기업과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가와 경기도를 원망하기에 앞서 시흥시를 원망하며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타 시군에 비해 악취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우리 시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자배고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흥 스마트 허브에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비교적 제도와 관리가 용이한 중소기업보다 소규모 임대사업장과 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들이 증가하는 등 악취 발생 원인과 현상들이 번해가는 현실에 맞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인근 안산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악취 분야에 근무하는 조직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준비한 자료를 시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유난히도 조직과 인력 문제에 있어 열악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총액 인건비 제도에 묶여 전 공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악취 분야에 근무하는 조직과 인력은 인근 안산시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열악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전반적인 악취 상한 민원에 대한 대응은 인력 문제를 크게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방문 지도 점검이 필수임에도 우리 시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환경정책 업무는 본청에서 시 전체를 아우르며 시흥 스마트 허브의 환경 문제를 이 팀이 관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힘든 만큼 안산시와 같이 스마트 허브 내의 환경 문제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여건상 새로운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악취분야 지도 단속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홀로 아동에 대한 현황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보호대상 아동이 7,000명 규모로 발생하고 2012년 말 3,400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시설, 육탁가정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117개의 공동가정시설이 있고 인근 안산시만 해도 32개소의 대한가정시설이 있으나 우리 시에는 2개의 공동가정시설이 전무하며 그것도 모두 대하 신청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동보호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들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양육시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방과 후 활동까지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가 후 야간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 현장 근로로 인해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부모의 자녀, 질병 등 병원 입원 상태의 자녀, 가정의 자녀 등은 현재 관내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타 지역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학교 환경의 분리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관내 난로 아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요. 또한 권역별 아동보호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시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혹은 아동일시 보호소 같은 시설의 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긴급 보호 아동 발생 시 머무를 긴급 생활시설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환경 문제 중 정황지역 악취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으며 나홀로 아동 문제 역시 국가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는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3년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재철 의원님의 거모동 시흥 변전소 주변에 대한 대책과 동장, 통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 방안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오늘 당초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6월 28일 김영철 의원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총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는 총 12분의 제적의원 중 11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습니다. 하셨으므로 1차 투표에서 총 6표 이상 득표하신 의원께서 당선되며 동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님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하게 되겠으며 3차 결선 투표는 다수 투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결선 투표자 중 연장자인 의원이 당선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간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위원장 투표는 기명식 투표로 투표 개시 후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본인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기재하신 후 간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표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태경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표위원이신 김태경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은 간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간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서를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의장님. 김복연 부의장님. 윤태학 의원님.
원장희 의원님, 김영군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이성덕 의원님, 예, 다음은 간표 의원이십니다. 김태경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결과 명패수는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는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원 11명 중 김영근 의원 6표, 박선옥 의원 5표로 김영근 의원께서 6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영근 의원께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의 기본은 협의를 통한 의견의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6대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전에 선배들이 이어왔던 쭉 관행대로 이어왔던 의장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초반에 매끄럽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제6대 시흥시의회는 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는 도시환경위원회의 파행이라는 이런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영철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을 사임하시면서 주문했던 내용들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 기여를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도시환경위원장을 사임하였습니다. 관행대로라면 도시환경위원장은 민주당의 박선욱 의원님이 가셔야 되는 게 맞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원님들의 선택이 그러하셨고 이미 이것은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가 합의했던 합의의 정신 그리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한 이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가 뜻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 6대 의회는 끊임없는 진실게임 속에 서로 반목하는 그것이 예견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임하신 김영철 의원님을 대신해서 당선되신 김영군 의원님, 제가 당적을 가진 당인으로서 위원장님의 당선에 무한한 축하를 드려야 되나, 내놓고 그렇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희 6대 의원들의 마지막 남은 1년 동안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서로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고 이제 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잘 치러내서 밖으로 보여지는 6대 의회가, 시흥시 6대 의회가 뒤처지지 않는 의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남게 하고 싶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동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